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세계 증시와 코스피 시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인데 주가 캔들 하늘색 후엔 스팬 보면 쌍봉 만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캔들이 기준선을 깼어요. 이거는 뭐 완연하게 조정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RSI도 4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한동안 헤맬 수 있고, 구름대 하단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5주선이 깨졌어요. 5주선이 깨졌으니까 조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간 거죠. MACD 자체도 멈췄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봐야, 저는 뭐 팬데믹 시점을 좀 비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5주선 깨지니까 20주선을 만나야 되거든요. 20주선을 만나야 되면 상당 기간 조정에 시달릴 수 있다. 그때는 한 석 달 정도, 3달 정도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달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국은 미국 시장은 상승하겠지만 어쨌든 조정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사실 기준선을 깼어요. 나스닥이 기준선을 깬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다우지수랑 나스닥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센데, 그래서 웬만하면 상승장에 들어서면 기준선을 터치 정도만 하지 이렇게 깨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스닥 기준선, 이게 곧바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구름대 하단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름대 하단까지 가게 되면 석 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 9, 10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살짝 터치가 됐어요. 아직 5주선이 완벽하게 깨졌다 볼 수는 없구나. MACD는 멈췄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곧바로 회복이 되느냐, 그 문제겠죠. 한번 볼까요? 2020년도 여기를 보게 되면 이 5주선을 터치를 합니다. 근데 터치를 하는데 5주선을 깨진 않아요. 올라가는 동안 5주선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 석 달짜리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 사실 지금은 과열은 아니었거든요. 과열은 아니니까 이게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 긴 조정과 짧은 조정, 짧게 훑고 지나가는 조정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S&P 500을 봐야 되겠네요. S&P 500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S&P 500 일목균형표는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기준선이 깨졌습니다. RSI 50 이하로 내려왔고, 일단은 조정은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회복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느냐인데, 주봉 보니까 5주선이 완전히, 이거는 나스닥과는 다르게 깨졌네요.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살짝 약합니다. 살짝 약한 측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걸 보면 중간에 한번 그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S&P 500은 깨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나스닥이 문제겠네요. 어쨌든 나스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뉴욕 지수 볼게요. 뉴욕 지수는 또 기준선을 깼습니다.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얘도 한동안 헤매야 돼요. 나스닥은 가더라도 사실은 다우나 뉴욕 지수는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더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상당 기간 나오게 됩니다. 항상 언제든. 뉴욕 지수도 기준선을 깼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주봉이 완전히 5주선이 깨졌습니다. 10주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 이상은 자칫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승 마디도 좀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3달 동안 헤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필반 지수 볼게요. 필반 지수가 제일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지금은 까만색 전환선이 기준선까지 지금 레드크로스 역배열에 들어갔습니다.
캔들이 물론 기준선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 RSI도 40까지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보면은 이게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이 된 거는 이 상황이에요. 6개월 상승한 뒤에 이렇게 상황이 왔는데 그때 3개월짜리 조정이 왔거든요. 이렇게 3개월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달짜리네. 2달짜리 조정이 왔는데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2달짜리 조정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2달이면은 아까 제가 3달 얘기했는데 이미 필반 지수는 한 달은 일단은 조정장이었어요.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달 더면 팔고 그러면 10월 달은 돼야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코스피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코스피도.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깨졌어요. 5주선 깨졌고 일단은 전고점을 앞에 두고 음봉이 2개나 터졌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간 것 같고 위험하다기보다는 괴로운 거죠. 뭐 이게 뭐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5주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2020년도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그런 확률이 커졌다. 적어도 2달 정도는 헤맬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 상승장으로 들어섰는데 미국 증시 조정장 진입과 더불어 살짝 밀렸습니다. 전환선은 깼어요. 전환선은 깼으니까 한 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인데 전환선 깼으니까 조금 실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오랜만에 캔들이 음봉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 그 먹구름 형태의 캔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5주선이 깨지진 않았어요. 미국 증시보다는 상태는 나은데 어쨌든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MACD 살짝 멈췄고 홍콩 볼게요. 홍콩 항생은 이미 고점을 돌파했다가 이 고점 돌파하면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고점 돌파했다가 재차 다시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RSI도 50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장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 보면 2달 8, 9월은 그냥 이렇게 가겠는데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이번 주 주봉의 캔들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고 그리고 지금까지 패턴 보면 주봉의 음봉 떨어지고 나면 이건 홍콩 증시는 한 3달은 옆으로 갔거든요. 지난번에는 관세 이슈로 좀 빨리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조정장은 최소 2달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RSI 아니죠. MACD도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까지도 조정장 진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본 DK입니다. 일본 DK는 사실 아직 고점 돌파는 최고점 돌파를 살짝 했는데 거기서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직은 글쎄요. 이게 조정장에 진입했다 복귀가 아직은 힘들어요. 기준선을 지켰습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볼게요. 그리고 RSI도 멀쩡하고 일본 증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아직 최고점 돌파 못했네요. 42,523이 최고점인데 아직은 최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양봉 세우고 3주 쉬고 양봉 세우고 이렇게 쉬고 그런 패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장 진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아직 말하기는 힘들고 아직도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중인데 미국 증시 조정 받으니까 조금 그런 걸 염려는 해야 되죠.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입니다. 대만 지수도 선방을 하고 있네요. 이 나스닥 흉내를 내고 있는데 급등했다가 일정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옆으로 행보하는 거는 보여요. 그래서 그 행보 조정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필반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 지수 TSMC가 있어서 반도체 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멀쩡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이 살짝 뭐 각도는
줄었는데 뭐 운동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주선 살아있고 MACD도 살아있고 그런 걸 보면 일본하고 대만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최고점 돌파도 안 했고 아직은 괜찮아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세계 1등이었는데 파죽지세로 올라가더니 음봉이 진짜 큰 게 하나 떨어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한 번 상승했고 두 번 상승했는데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보면 뭐 RSI도 내려오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주봉이 완전히 양봉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뭐 거의 일단은 한번 쉬어보겠다 이거 최고점을 앞두고 있거든요. 최고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쉬어야 돼. 최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었네요. 이게 세계 1등답게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음봉 떨어졌고 우주선은 아직 안 깨졌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죠. 이게 뭐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봉을 보니까 지난번과 같은 조정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세 달이 아니고 한 달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 안 보여요. 이게 그냥 보니까 한 2주 정도 조정 나오고 끝나버렸는데 지금 1주 조정 나왔으니까 다음 주는 그래도 쉬어갈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베트남 그렇고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직 상승으로 한번 전환하는 듯 하다가 일단은 옆으로 누워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결국 20주선까지 왔네요. 20주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될 텐데 2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힘듭니다. 근데 MACD가 사실상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MACD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보면 반등의 신호일 수는 있어요. 반등의 신호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게 되면 크게 쌍봉으로 무너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은 상승세로 전환을 못했네요. 브라질 간단히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박스권의 무서움을 경험하는 증시가 되겠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하락세에 있고 다 역별돼서 하락세예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137,600 여기를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쌍봉으로 무너져 가지고 지금 20주선 하향했네요. 하향해서 MACD도 데드크로스 나서 그러면 열심히 118,000 여기를 향해서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락세에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유럽에 속하죠. 여기서부터 유럽인데 이게 고점 돌파한 다음에 또 행보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어떻게 될 건지 결정 안 됐어요. 지금 이탈은 안 했거든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우주선 아직 살아있고 캔들이 음봉이 두 개 떨어졌는데 이번에 음봉은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재차 상승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 보면 세계 시장이 돌려치기를 하거든요. 순환매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쪽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쉬고 있으니까. 호주는 그렇고.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 영국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영국이 음봉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RSI는 좀 떨어졌는데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우주선이 살아 올라왔잖아요. 살아 올라왔고 호주랑은 약간 다른데 호주도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떨어졌지만 음봉이 약하고 그래서 영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는 한때 세계 1등이었는데 고개를 숙였네. 유럽 내에서도 좀 갈리는 모습이고 독일 닥스는 고점 치고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도 거의 40 이하, 30 근처까지 내려왔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주봉이 상당히 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왔었는데 결국 다이버전스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도 사실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주봉이나 월봉은 좀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주봉이 상당히 큰 게 나와서 MACD 데드크로스거든요. 20주선 이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로스톡 50은 당연히 안 좋겠죠. 유로스톡 50은 완전히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낸 거 다 토해내고 있고 30 RSI 30 근처까지 내려갔고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20주선을 깼네요. 20주선을 깨서 독일도 여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고점도 갱신 못한 상태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 지난번에 살짝 올라왔던 그런 상태로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 까크가 그 이면에 있겠죠. 프랑스 까크도 거의 저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크 무너지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음봉이 엄청나게 큰 게 생겼네요. 이게 보니까 뭐 근데 음봉이 크게 생겨도 몇 개 떨어지면 또 반등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MACD 또 데드크로스니까 다음 주에 하나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싶은데 어쨌든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별로 좋지 않네요. 대체로 다 조정세에 들어갔고 버티는 게 몇 개 보이지만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1등을 뭐 한두 달 했는데 5, 6월 달 했는데 이제는 뭐 평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거의 행보하다시피 했고 조금 올라왔는데 7월부터는 행보하다시피 했고 급락이 나와서 한 달 반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또 조정이 더 될 거다 이걸 예고를 하고 있네요. 이게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됐는데 이게 또 팬데믹이랑 비슷하다고 또 저는 생각이 드니까 팬데믹 때 한번 보면 2020년인데요. 여기잖아요. 올라와서 보면은 한 두 달 반 헤맸습니다. 두 달 반 헤맸고 그런 와중에 보면 음봉이 제법 생겼어요. 제법 생겼고 두 달 반인데 이제 겨우 한 달 반이거든요. 앞으로 한 달은 더 헤매야 된다는 얘기인데 8월 달 한 달은 더 헤맬 수도 있다. 물론 바로 돌려 세울 수도 있겠죠. 돌려 세울 수도 있고 그거는 정부하고 국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돌려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에 부동산에 오리엔트된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거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우주선이 깨졌네요. 우주선이 깨져서 결국 20주선 5주선 깨지면 일단 20주선을 열어놔야 되는데 20주선이면 상당히 멀어요. 280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올라오면서 만날 텐데 근데 이번에 워낙 급하게 올라와서 20주선까지 가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팬데믹 때 볼까요? 너무 많이 갔네요. 팬데믹 때 보면은 그렇죠. 2400까지 왔다가 우주선 깨지고 나서 옆으로 가면서 결국 20주선 만났거든요. 20주선 만나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딱 두 달 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주선 닿았는데 두 달 반 앞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주선 정도 만나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주선이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 뭐 10주선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3100 왔다 갔다 언저리 해서 10주선 만나고 재차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뭔가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거잖아요. 밸류업 실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30조 이상 팔아치워서 도망간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흐지부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끔찍하겠죠. 이게 거의 뭐 2800 이하로 내려올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 마칠게요.